수직임 간첩 조작 사건. 과거 전두환 시대 때 이런 조작 사건이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들지만 국가가 개입해서 부당하게 망쳐놓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. 이 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를 정권 유지에 활용하기 위하여 윤 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저지른 월북 미수 사건이다. 윤 씨는 1987년 1월 돈을 벌기 위해 홍콩으로 갔지만 사업자금 문제로 아내 김옥분과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다. 그 후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미국 대사관에까지 망명 신청을 하게 된다. 윤 씨의 수상한 행동에 이상함을 느껴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 알려주게 되고 윤 씨는 한국 대사관에 끌려오게 된다. 윤 씨는 살인 혐의를 피하기 위해 아내가 간첩이었다는 시나리오를 지어낸다. 당시 국가보안법 제21조 3항은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할 경우에는 체포에 준하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. 윤 씨는 이 법을 악용하여 시나리오를 짰는데 아내는 수직임이라는 북한의 간첩으로 빚쟁이들에게 잡혀있고 자신을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으로 끌고 와 납치하려 했지만 자신은 탈출했다는 것이다. 당연히 한국 정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. 1987년 당시 한국은 전두환 정권 타도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기 위하여 윤 씨의 시나리오를 이용하기로 한 것.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장세동 지휘 아래 사건 조작이 전개되었다. 결국 살인한 사람은 봐주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간첩으로 몰아가는 조작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다. 바로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미인계를 쓴 희대의 여간첩 사건 수직임 사건이다. 안기부는 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출국만 금지한 채 그냥 풀어주고 방치한다. 이후 피해자 유가족들의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었다. 당시에는 연좌제로 인하여 가족 중에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 가족 전체가 가혹한 희생을 당하던 시절이었다. 전매청에 다니던 큰언니는 해고 후 정신질환자가 되어 객사, 큰언니 남편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교통사고로 폐임, 오빠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, 여동생 4명 중 3명은 이혼. 그 자녀들은 간첩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자퇴 및 가출 등 집안 전체가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다. 이후 윤 씨는 여러 사기 행각을 일삼다가 교도소 시절에 알게 된 동료로부터 지문인식 사업회사를 소개받아 모 언론사 사장 부부를 끌어들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. 1998년에 패스21이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국회의원 등 정관계 로비를 펼쳐 사업을 키워나간다. 9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벤처 열풍으로 인해 패스21의 장외 주식은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윤 씨는 수백억대 부자가 되었다. 그러나 국정원과 윤 씨의 공모와 패스21의 정치권 커넥션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. 결국 법원은 윤 씨에게는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유족들에게 4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. 이에 한국 정부는 구상권을 장세동 등 그 일당들에게 행사하였다. 대법원은 윤 씨는 4억 5천, 장세동은 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지만 윤 씨 재산은 이미 공중분해되었고 장세동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돈이 없다고 아직도 6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. 현재 윤 씨는 2017년 4월 27일 만기 출소 후 유넴이라는 보안업체를 설립하여 현재도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. 출처 나무위키.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